4주차 비교와 상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를 통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상관 분석의 기본이 되는 상관계수 관련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은 상관 분석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편상관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가보면 이제 상관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그런 상관계수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추론은 보통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0.38이 나왔다. 그럼 이건 이제 데이터를 얻어서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집단에서 모상관계수죠. 모상관계수. 뽑은 것의 상관계수는 표본 상관계수가 되고요.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0이 아니라 플러스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아낼 것인가. 이것은 이제 T검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검정을 합니다. 여기서 T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돼 있죠. 분자가 R 곱하기 루트 n-2고요. 나누기 분자가 뭐죠? 루트 1-r 제곱 이렇죠. 여기서 r은 상관계수를 말하고요. n은 표본 크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이 T검정 통계량은 자유도가 n-2인 자유도 n-2인 이제 T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광고비와 판매 간의 이제 자료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0.8706이 나왔어요. 이때 기무가설은 뭐냐면 광고비와 판매 간에 있어서 관련이 없다 이런 거죠. 모 상관계수 low equal 제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유의확률값 P값을 계산해 봤더니 0.0001이 나와요. 앞서 이야기했던 T검정 결과 T는 분자가 다시 얘기할게요. R 곱하기 루트 n-2 나누기 분자는 루트 1-r 제곱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하게 돼서 광고비와 판매 간에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SPSS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예전은 광고비를 이제 파일명을 adver.sav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화면에 보면요. X라는 게 있죠. 광고비가 있고요. Y가 이제 그 판매액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는 겁니다. 분석 메뉴를 클릭해 보면요. 거기에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또 메뉴가 보이죠. 그 우측을 보면은 이별량 상관계수라는 게 있죠. X하고 Y 별량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 이별량 상관계수를 클릭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통계량이 나와 있어요. 평균과 뭐 표준 편차, 표본의 크기가 20이라는 것. 그 다음에 상관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로에 보면 광고비 판매액이 있고요. 세로에도 광고비 판매액이 있죠. 상관계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피어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수치형 사이의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를 디폴트로 이용을 합니다. 광고비와 광고비는 1이라고 되어 있죠. 판매액과 판매액도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즉 대각선은 1이에요. 그 말은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련성은 물론 1인 거죠. 우리의 관심은 광고비와 판매액인데 거기 0.870 스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아래 보면 유의확률 양측 P값이 0.000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두 개 표시는 이 모 상관계수는 0.01, 즉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광고비와 판매 간에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예를 한두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객 만족도점 SAV라고 하는 자료고요. 리서치에서 조사한 700명 자료라는 거 여러분들 앞에 의해서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석, 상관 분석, 이별량 상관계수를 클릭하면요.
다음 페이지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이별량 상관계수. 거기 왼쪽에 보면 뭐 하드웨어 호환성부터 쭉 변수들이 있고요. 우리가 상관 분석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변수를 우측에 옮겨놨어요. 클릭해서 전반적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사용 편리성 만족도, 성능 만족도, 고장 및 경고성 만족. 이 5개 변수들 간에 있어서 상관계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죠. 거기에 보면은 그 아래 중간에 상관계수에서 피어슨, 켄달의 타우, 스페어만 이렇게 3가지가 있죠. 피어슨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켄달이나 스피아만은 상관계수의 다른 측면인데요. 자료가 순위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새겨주고 당신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등수를 매기시오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런 순위 자료와 관련되는 상관계수로서 널리 이용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의성 검정은 이제 양쪽 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유의한 상관계수는 보기 좋게 별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위에 이별량 상관계수 화면에 우측 아래 보면 옵션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옵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고요. 거기에 통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기본적인 통계량도 좀 뽑아달라. 뭐 이렇게 지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 옵션을 통해서 기술 통계량 결과를 산출해 달라고 해서 전반적 만족도부터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까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상관계수표가 나와 있죠. 가로를 먼저 보면요. 전반적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사용 편리성 만족도, 성능 만족도,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가 있고요. 세로에도 똑같이 그 5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 각 셀별로 보면 수치값이 3가지가 있는데 그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있는 게 뭐다? 피어슨 상관계수. 두 번째 있는 게 뭐다? 유의확률 P값을 말한다. 세 번째 있는 게 표본의 크기 대문자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보면 다 1이죠. 1, 1, 1, 1, 1 되어 있는 걸 보이고요. 나머지는 전반적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상관계수가 얼마로 계산됐어요? 0.417. 그것에 대한 모 상관계수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기무가설에 대해서 P값이 0.000으로서 매우 유의하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 이용된 표본은 690개가 이용됐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셀을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를 살펴본다고 하면 기무가설은 이런 거죠. 전반적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없다. 로 이꼬르 제로 이런 거죠. 대립가설은 전반적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관계수를 직접 구해보면 0.417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t 검정을 해보면요. 이런 거죠. r 루트 n-2 나누기 루트 1-r의 제곱이니까 0.417 곱하기 루트 690-2 나누기 루트 1 빼기 0.417의 제곱 하면 t 값이 나옵니다. 그럼 t 분포에 의해서 유의확률 p 값을 계산한 게 0.000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p 값이 0.000이니까 5%나 또는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돼서 전반적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 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저희가 상관 분석에 있어서 시각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산점들을 그려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산점들을 그리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 제품 만족도점 SEV고요. 맨 왼쪽에 age, 뭐 28세, 23세 이런 게 있고요. age 언더바 R이라고 하는 변수는요. 20대는 2로, 30대는 3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X1하고 X2는 이제 이와 관련되는 만족도 변수들이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려보는 모습입니다. 메뉴 중에 분석 옆에 그래프를 눌러보면요. 쭉 아래 산점도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 9쪽에 나와 있는 산점도 버튼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형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단순을 그릴 수도 있고요. 겹쳐서 그릴 수도 있고요. 행렬 형태로도 그릴 수 있고요. 3차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버튼을 누르면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행렬 형태로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변수를 3개를 갖다 놨죠. 연령과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연령과 기능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간에 있어서 산점도 행렬을 그리려고 하고요. 그럴 때 보여지는 점의 표시는 연령대 2 아니면 3이겠죠. 그런 거로 표시하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려진 산점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에도 보면 연령, 기능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가 있고요. 세로에도 보면은 디자인 만족도, 기능 만족도, 연령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파란색은 20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은 30대를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를 보면은 직선 형태가 연령과 디자인 만족도 직선 형태보다는 훨씬 좀 퍼져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상관 분석을 하면서 겪게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런 걸 먼저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은 혈압하고 월급이라고 하는 두 변수가 있죠. 둘 다 수치형 변수입니다. 혈압과 월급 간의 상관계수를 구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일단 0.7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혈압하고 월급이 왜 이렇게 관련이 깊은 거야? 상관계수가 0.7씩이나 나와. 그럼 월급 많이 받으려면 혈압을 높이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넌센스적인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가지는 약점인데요. 이 둘 사이에는 혈압과 월급 사이의 순수한 관련성을 우리는 좀 보길 원하는데요. 그 중간에 나이라고 하는 게 그 연동돼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혈압하고 나이를 보면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들 혈관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노폐물 때문에. 그래서 0.8이라는 관련성이 있고요.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월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상관계수가 0.9로 높아요. 그런데 나이를 40살 먹은 사람들만 뽑아서 혈압과 월급의 순수한 관련성을 보면요. 마이너스 0.1이 나와요. 관련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혈압과 월급 간의 순수한 관련성, 나이를 통제한 상황에서 나이와 혈압의 겹쳐진 부분, 나이와 월급의 겹쳐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두 부분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은 앞서 구한 0.7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혈압과 월급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서 상관 분석을 끝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분석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통제하고 나서 둘의 순수한 관련성을 봤더니 마이너스 0.1이다. 이런 것들을 전체 일부, 즉 부분 상관,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데 다른 용어로 편상관계수라고 하는 걸 일부분을 말합니다. 편상관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은 실제적으로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짓된 상관, 의심스러운 상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의사상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예는 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인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이런 나이라고 하는 변수를 저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것의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관심을 두고 있는 변수들의 상관계수를 같이 이렇게 구해봐요. 테이블로. 그랬을 때 혈압하고 월급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관심인데 그거에 다 관련이 깊은 변수가 있는 걸 찾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경우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관련이 상관계수가 다 높은 변수가 있으면 그것을 통제하고 나머지 둘의 순수한 상관계수를 구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을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후 회귀 분석 강좌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관 분석에서는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관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편성관계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 만족도, 그 다음에 X1, X2라는 이제 그 제품과 관련된 만족도, A는 나이죠. 그래서 분석 상관 변수 메뉴에서 두 번째 본 편성관계수라는 게 있죠. 그걸 클릭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좌측에 있는 편성관계수 메뉴에서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럴 때 그것을 통제 변수를 연령이라고 되어 있죠. 통제 변수가 아까로 말하면 앞선 그림에서는 나이와 같은 거죠. 연령을 두고성, 그리고성 우리가 그 옵션을 이용해서 뭐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걸 이제 기본적인 통계량을 보고요. 확인을 눌러보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 화면에 보면은 편상관계수라고 하는 이름이 떠 있고요. 기술 통계량을 보면은 기능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연령에 있어서 기본적인 통계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상관 분석을 해놓은 거에 보면은 통제 변수라는 게 되어 있죠. 지정 않음이라는 게 되어 있고요. 지정 않음이라는 게 하나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연령이라는 걸 통제 변수로 뒀을 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상관계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703입니다. 유의 수준은 양측 P값이 0.001이에요. 통계적으로 대단히 유의합니다. 즉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요. 연령하고 기능 만족도는 상관계수가 얼마예요? 0.698, 0.7 정도 되죠. 또 연령하고 디자인 만족도는 상관계수가 얼마예요? 0.993이죠. 즉 연령이라는 건 기능 만족도에도 관련이 깊고 디자인 만족도에도 관련이 굉장히 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령이라는 걸 통제한 후에 순수한 둘의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의 상관계수를 구해본 게 그 아래 통제 변수 연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아까 0.703과 달리 0.115라고 나와 있죠. 또 유의 확률값이 얼마예요? 0.639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0.115가 편상관계수가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P값이 0.639니까 기무가설이 어떻게 돼요? 기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값인 겁니다. 그래서 통제 변수를 지정하지 않은 0.703이 유의하게 나온 것이 잘못된 결론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둘의 순수한 관련을 통해서 겉보기엔 관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걸 이렇게 찾아내서 해결하는 이런 상관분석 기법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연령을 통해서 연령대별로 따로 뽑아본 게 이제 슬라이드 15쪽에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20대 연령들을 뽑아서 한 건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상관계수 얼마예요? 0.388. 유의 확률은 0.390.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간에 있어서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이제 20대 결론이고요. 30대도 한번 보세요. 30대의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상관계수는 얼마예요? 0.17이죠. P값은 0.575입니다. 마찬가지로 30대 연령대에서도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편상관을 통해서 바라본 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슬라이드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해석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 됩니다. 앞에 SPS 출력 결과를 보면 추정된 편상관계수가 0.115이고 이에 대한 P값, 유의확률이 0.639임을 볼 수 있다. 즉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에 그냥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순 상관계수는 0.703으로 추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표에서. 따라서 통제 변수인 연령이 같은 값을 갖도록 우리가 0.703을
동일한 값을 갖도록 고정시킨다면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사이에는 관련이 있지 않다.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검증이 된 거죠. 즉 연령이 클수록 이 제품에 대해서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간에 있어서 상관계수가 높았죠. 모두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연령이 두 개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를 연결해주는 매개 변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연령이 같도록 통제한다면, 즉 같은 나이인 사람들만 가지고 자료를 얻었다면 기능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 사이에서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편 20대와 30대 각각에 대해서 단순 상관계수를 구한 것, 앞의 결과에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을 좀 쪼개야 됩니다. 파일 분할 대화 성질을 열고 분할 집단 변수란에 age _r 연령대를 말하죠. 선택한 후 이별량 상관계수를 버튼을 이용하면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그 강재상 임성범이라고 하는 그냥 한국 행정논문집에 실린 그런 상관 분석한 결과가 실려 있는 겁니다. 표 제목은요, 중앙성 지표와 인구 통계학적 변인 간의 상관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성 지표와 인구 통계학 변인 간의 상관 분석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측 끝에 대문자 n = 50은 50명의 자료를 가지고 했다 이런 거죠. 1이 발신중앙이고 2가 수신중앙이고 3번이 싸이중앙에서 맨 끝에 경제력, GPA, 연령, 성별까지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12개 변수입니다. 세로에도 12개가 있어요. 대각선은 다 1이니까 막대기로 표시해 놨고요. 좌우측이 대칭, 쌍둥이이기 때문에 한쪽만 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들 많이 합니다. 그 상관계수에 있어서 별표 표시를 달아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맨 아래 평균, SD, 표준 편차를 12개 변수에 대해서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 통계량을 이렇게 적어주는 건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겁니다. 여기서 별표 하나는 0.05보다 작다. 별표 0.0, 두 개는 0.01보다 작다.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거고요. 별표 두 개는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거죠. 그래서 양측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이래 돼 있는데요. 이 말이 조금 그렇죠. 이것은 양측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이런 게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또 상관계수 0.3 이상에서 실질 상관의 존재 여부를 고려했다는 건 절대적 상관계수의 크기가 보통 0.3 이상 된 것에서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4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 한 1, 2문제가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먼저 비교와 상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비교라고 하는 건 두 그룹의 평균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는 아주 많이 이용되는 T검정, 그래서 두 개 모집단의 평균치 차이가 있는가는 독립 이표본 T검정에 대한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럴 때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을 때와 다를 때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1단계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하는 등분산 검정을 해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된 결과를 봐야 되는가 아니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결과를 봐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 어떤 자료가 실험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쌍으로 자료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타이어 수명이라든지 운동화의 뭐 마모 되는 합성수의 마모 이런 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루는 게 뭐였죠? 대응 T 검정이라는 거예요. 페어드 T 테스트. 그래서 그것은 짝내 차이를 내서 D, 그 D바 평균이 이제 0에 가까우면 짝내 차이가 없다 이런 거죠. 그 값이 클수록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응 T 검정에 대한 얘기를 소개했고요. 그것이 이제 비교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룹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모집단 이상으로 확장되면 이제 분산 분석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상관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두 수치 변수 사이에 있어서 선형적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다. 그래서 상관 분석에서 상관 계수도 얘기를 했고요. 상관 계수의 추론도 얘기를 했고요. 또 겉보기에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이 없는 의사상관의 문제의 주의성,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관 분석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형의 연관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곡선적 관계가 있을 땐 구간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상관계수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겉보기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상식이 어긋날 때는 그 배후 변수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통제해서 편상관계수를 구해서 순수한 상관성을 여러분들 살펴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상 비교의 문제와 상관의 문제에 대한 4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